같이 하게 되죠. 예. 아까 그 에이전시가 그 정보의 집합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정보가 집합이 되려면은 정보가 공개돼야 되는 건데 네. 미국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스튜디오에서도 어떤 작품 준비할 때 그 작품에 대한 정보를 스튜디오에다가 다 뿌리고 뭐 네. 책자까지 하고 굉장히 개방돼 있네요. 정보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내부 안에서는 예. WM은 WM이, CA는 CA 각 인터널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인터널 사이트 내에서는 그 정보들을 쭉 볼 수가 있죠. 네. 이 외로는 안 나가고 서로 안 내보내고. 그럼요. 그게 자산인데요. 이 에이전시의 자산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메일 연락이나 이렇게 하면 연락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예. 거기에 그들이 보는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 에이전트들한테 각각 개별 에이전트한테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이 쏟아지기 때문에 얘네가 솔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A, B, C, D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답장이 빨리 온다라고 느끼면 그 여러분이 A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나중에 보는 이메일, 예. 가장 뒤늦게 보는 이메일이 이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가장 뒤로 밀리죠. 솔팅이 다 돼요. 저희도 그런 거예요. 물론 에이전시한테 보낸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뭐 워너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지만은 어떤 분한테 보내면은 뭐 바로 오거나 그 다음날 바로 답장이 와요. 근데 어떤 분한테 보내면은 뭐 몇 달이 되도록 안 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메일로 저는 솔팅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A 등급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내가 D 등급이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시려면은 그렇게 이메일 보내고 항상 전화를 한번 하시는 게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이제 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전화를 하면은 또 전화를 받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시간에 딱 만약에 빈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콜백을 해달라고 꼭 하셔가지고 콜백을 받거나 급하면 꼭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이메일만 딱 보내놓고 그냥 기다리면 이메일 소팅이 돼버려서 그 자기 이메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한테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면 답장이 바로바로 오죠. 예,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가끔 얘네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전화를 하면은 그게 뭐 다른 거하고 묻히거나 뭐 업무량이 많거나 이러면서 나중에 답장 보내야지 하고 나서 또 딴 일이 들어오면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답장이 급하게 답이 필요할 때는 이메일보다는 전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저희 그러면은 그 배우나 이런 감독님들 말고 사람 말고 작품을 판권 판매를 대행해주는 에이전시들도 많이 있나요? 그 에이전트들이 다 하는 일이죠. 그것도 포맷을 에이전시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MBC, SBS가 나는 우리의 포맷을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하고 싶어. 직접. 그러면은 그거를 독점적으로 대행을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에이전시한테, 에이전트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MBC가 있으면 MBC가 CAA 우리의 포맷, 우리 예능 포맷을 CAA가 그 레프리젠팅 해줘. 아니면 뭐 우리 MBC를 레프리젠팅 해줘.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이런 작품들 지금 뭐 복면가왕인 이런 거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 MBC랑 한번 얘네들 거 제대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당연히 이제 에이전시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이런 데도 있나요? 포맷 전문 회사는 뭐 포맷을 파는 회사, 전문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다라고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뭐 들리는 회사들은 없어요. 왜냐면 세일즈 개념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너가 알아서 해줘 판매 개념이면 그 크리에이티브적으로, 그러니까 창작적 크리에이티브적으로의 접점이 없으면 이게 그냥 단순 판매만으로 끝나버리면 이 판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이거 팔러 온 애구나 라는 개념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포맷을 가지고 가면 이거 포맷을 판매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야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작품인데 내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작가를 붙여서 하고 싶어. 또는 이런 작가를 붙여서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어느 정도의 미국 시장에서 맞게 조리를 해서 가져가야지 얘는 프로듀서구나 라고 개념을 갖지. 그냥 띡 포맷 보내주고 이거 한국에서 잘 됐고 이거 새로 나온 포맷이야 라고 하면 얘는 판매로 왔구나. 그러면 그치, 많은 그러니까, 단계들 그치.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이쪽은 프로덕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냥 이거 팔 테니까 그냥 네가 뭐 어떻게 알아서 해. 네. 하면은 이제 뭐 그래 알았어 뭐 그러면 다음에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순서는 아주 까마득한 밑에 있게 되는 거죠.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곳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작가가 직접 와가지고 그렇죠. 야, 그렇죠. 이게 뭐 한국에서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친 뭐 히트를 그렇죠. 친 뭐 작품인데 내가 그리는 내가 그림이다. 미국에서는 네. 미국 상황이 이러니까 네. 뭐 이러이러한 걸로 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피칭. 그래 한번 프로덕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한번 기획 개발 해볼래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1, 2억은 투자해볼 만하네. 라는 생각을 던져주거나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포맷 여러 개, 포맷. 그러니까 포맷 하는, 지금 말씀해주신 포맷만 전문을 하는 회사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회사들이 잘 안 되겠네요. 있긴 있어도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겠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판매했다라고 쳐요. 이거 해볼래? 하면은 그냥 판매하는 걸로 끝나죠. 그쵸. 얘네가, 오케이, 살게. 오케이 빨리. 그쵸. 고마워 소개해줬어. 뭐 얼마야? 그렇죠. 네. 뭐 몇만 불? 오케이 그냥 몇만 불 주고 살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 크리에이티브의 접점이 닿아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이제 넌 라이터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서의 그럼요. 비용도 주는 그럼요. 거고 이렇게 예. 같이 우리는 네. 같이 한 배를 탄 사람이야라고 예. 해가지고 가는 거구나. 네. 그냥 그 포맷만 판매해가지고는 한 배가 아니라 넌 배 내려. 올라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배만 제공한 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맷만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있긴 있지만 생각보다 막 두각을 나타내는 데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할 때도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접근할 때도 저 같은 프로듀서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프로듀서가 한국에 가서 한국 그 제작사한테 가서 이 작품 너무 좋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그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작가랑 지금 이런 작가가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그거를 그 대신 제가 제공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만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죠. 크레딧은 요거는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포맷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판권료는 이 정도나 이 정도 선에 이 정도 선, 그리고 백엔드는 이 정도 선, 이 정도 선, 기본적인 이제 너무 약속을 많이 해버리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되는 선까지의 그림들을 일단 미니멈으로 드리는 거죠. 이 미니멈에서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저희들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움직이게 그러니까 되고 이 있는 얘기를 거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방송팀에 있었을 때, 뭐가 있었었냐면은, 그때 딱 가니까, 그 방송팀에 가니까 무슨 사업이 있었냐면은, 해외의 포맷을, 한국 포맷을, 드라마랑 뭐 예능 포맷을, 다큐멘터리, 그때는 다큐멘터리였다. 드라마랑 이런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의 판매가 너무 어려우니, 네. 한국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세일즈를 해가지고 팔면은 다큐멘터리를 팔면은 그 수수료를 우리 코카가 대신 드리겠소. 드릴 테니 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회사는 그렇죠. 되게 힘들죠. 영세하시고 네, 그러시기 맞아요. 힘드시니까 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렇죠. 돈도 그렇죠. 별로 없고 하니까 네. 그거를 코카가 대신 드릴 테니 해외에다가 우리 한국 다큐멘터리를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적이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납니까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이게 물론 이제 드라마랑 이런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제작 프로세스라는 게 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게 한국 다큐멘터리랑 그 현지 정서에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큐멘터리는 그래도 웬만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통한다라고 특히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다 통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발품을 팔아가면서 해도 이 남는 게 별로 없다. 라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파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듣고서 생각하는 거는 혹시 이것도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간 게 아닐까. 그쪽에서는 한국 것 그대로 방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셉으로 우리 영국에서도 한번 이런 형식으로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같이 크리에이티브 같은 접점이 맞아져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팔리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미 완성본을 판매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BBC 다큐멘터리랑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랑 색깔이 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요새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니라 기획개발 단계에서 많이 뭐 BBC랑 얘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우리가 살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향을 이제 이것도 뭐 하나의 노트콜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달라지죠. 왜냐면은 그쪽에서 익숙한 그런 다큐 물론 퀄리티가 높아서 이제 그쪽이랑 견줄만한 이제 퀄리티가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포맷적으로 이게 그림적으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하고 잘 안 맞으면 그쪽에서 보여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맞춰줄 필요는 있죠. 그쪽에 판매를 하려면. 서로에 맞는 스타일을 잡아주는 게 좋죠. 보면 한국에서는 나레이션이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해외 다큐를 보면은 나레이션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도 있어서 다큐 쪽으로 보시면 이제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봐왔던 거를 보면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완성품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주로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완성작들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명확한 거군요. 이미 완성품인 경우에. 이미 완성품인 경우는 해외에서 판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세일즈 회사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각별 세일즈 회사에서 그냥 해외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작품의 판매와 그리고 그게 변형돼서 뭔가 같이 해서 그냥 그걸 만드는 거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들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플랫폼에 맞는 로컬 작품들을 그러니까 도메스틱이죠. 뭐 미국은 미국이면 한국이 한국 도메스틱에서 맞는 작품들을 이제 직접 기획 개발해서 같이 만든다는 개념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 완성해 놓고 판다라는 개념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근데 그거 전 세계를 다 고려하면은 다 꼬여버리니까. 그렇죠. 어떤 하나의 기준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만 한정져서 한다면은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여기서 뭐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이미 완성품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에 맞게끔 다시 리메이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파일을 더 나눠 먹을 수 있고 더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완성품을 가지고 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미 너무 한계가 명확한 거구나. 왜냐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극명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작품이 더 사실은 곽강을 받기도 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곽강을 받기는 했지만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유니버셜 했던 거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회적 계층에 대한 얘기였었으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어디든지 있는 계층의 얘기니까 물론 한국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아주
강하게 한국 로컬의 색깔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 스토리 자체가 유니버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그럴 거예요. 본 감독님도 이게 아카데미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한국 영화 이렇게 그냥 만들고 그쵸?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포인트인 거죠. 가장 한국적인 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그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지점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은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다큐라고 할지라도 확 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다큐에서도 지금 다큐 넷플릭스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그 다큐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소아의 이야기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100만이 넘었었나요? 그게 다큐가? 그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감독님의 작품을 넷플릭스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가 곧 되는데 이제 사랑에 대한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커플을 내 이야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실 수 있었던 이유도 보면은 사실 이 한국 다큐가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판단을 하고 이분이 이런 다큐를 만들면 잘 만들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국에서 끝날지라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걸 봐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 만나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또 이런 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제 생각에 대한 그 보정을 좀 한다면은 원래 저는 그 미국 시장에 한국 드라마라는 그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 그 오리지널 그대로 방영되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아직 미국 드라마 수준을 못 따라가는구나라고 사실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먹히는 게 제일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오는 것보다는 이 미국 방송 시장이라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는 누군가가 거대한 자본을 들여가지고 프로덕션을 하고 그래야지 이 뭔가 이 요소 안에 이 쫙 돌아가는 요소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되고 뭐 어프론트에서 광고주한테 팔고 어떻게 하고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쫙 자본의 논리로서 해가지고 쫙 하나가 이렇게 거대해지는 거지. 그냥 한국 드라마를 그냥 방송권을 그냥 탁 넘긴다고 해가지고 이게 틀어진다고 해서 뭔가 산업이 발전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는 그냥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나 한국 다큐로서의 그거 자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있는 거고, 이것을 다시 리크리에이트를 해서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이거를 크리에이션을 다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월한 방법이 아닌 건데 저는 이게 더 우월하다라고 우리 문화가 통했구나라는 걸로 그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거는 아닌 거죠.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한국도 워낙 발전을 했으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사실 자본력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그건 또 차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술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돈이 들어가야지 뭘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그냥 있는 거를 써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 차이에서 오는 미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의 또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상승시켜서 더 맞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리크리에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진짜 아까 이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에이전시들이 뛰고 그 10% 때문에라도 뛰고 프로덕션, 광고주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한 작품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수익을 나누고 뭐 이런
이런 이해관계가 쫙 물리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 배급망에다 뿌리고 어떻게 하고 쫙 이렇게 하면은 거를 이제 보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데 두 개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이죠. 예.